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3월 2일 뭐 특별히 기념할 날이 이제 없는데, 오늘은 좀 독특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월 2일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축제가 있는 날인데, 그 축제 이름이 오미즈 쭈꾸리, 즉 물을 갖다 어디론가 이렇게 푼하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어, 축제를 이제 마치라고 하는데, 어, 오미즈 오구리 마츠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축제가 있는 지방이 어디냐면, 그 후쿠이현,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그 동해에 그 이제 뭐 독도 울릉도 있는 그 경도쯤 될까요? 그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면은 일본은 후쿠이현이라고 나오는데, 그 후쿠이현에 이제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의 일개 동만한 인구의 이제 도시인데, 도시의 이름이 오바마시예요. 이제 오바마는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대통령이었죠. 뭐 현재는 바이든이지만 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제 대통령을 지낸 그 흑인 그 출신의 그 대통령인데, 그 도시 이름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이제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상원의원 재직 시절에 일본에 이제 무슨 그 뭐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왔다가 그 이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입국 심사관이 이제 내 고향 이름이 오바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오바마 시와 자기가 이름이 이제 가짜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오피셜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 이제 인터뷰상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은 이제 오바마 그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제 표면에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오바마 시로부터 일본 오바마 시로부터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어쨌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그 뭐 친근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그 예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특별한 기념일하고는 이제 관계는 없지만, 하지만 그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좀 남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네, 그 오바마 데이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하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이에요. 물론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현재는 바이든이고 그 앞에 트럼프였고 그 앞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었는데, 이노로서는 어, 참그 처음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글쎄 뭐참 미국이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 멜팅 파트, 인종의 용광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오바마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오바마라는 게 일본에도 이제 오바마 씨가 있다고 그랬죠. 고병 씨네, 아니 소병 씨, 소병. 저 소병을 그러니까 훈독을 하면은 음독이 아니라 훈독을 하면 오바마가 돼요. 그 작을 소자가 이제 오자로 발음하고, 그다음에 그 병자가 이제 하마, 하마라고 발음하죠. 근데 오하고 붙으니까 오바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시는 이제 시티를 얘기하는 거고, 오바마 시가 있는데 그 오바마 시가 이제 어디 있느냐면 일본의 그 후쿠이현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다라는 얘기예요. 후쿠이현 하면은 그 일본의 이제 혼주 본주가 있죠. 본섬. 그리고 오른쪽에 홋카이도가 있고 왼쪽에 이제 그 큐슈가 있죠. 그리고 그 큐슈와 혼슈 밑에 아, 시코쿠가 있습니다. 시코쿠는 그 사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섬이 사각형랑 비슷해서 이제 시코쿠라고 이제 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코쿠 그 섬, 그러니까 위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 우리나라 동해하고 그 이제 연하는 그쪽에 위치한 그 시가 이제 현이 이제 후쿠이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인구가 이제 12,057가구에 29,435명이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일개 서울의 일개 동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 인구 규모가요. 어, 약 3만 정도 되니까. 근데 2018년 8월 1일 기준이니까
일본도 이제 저출산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뭐 모르죠. 근데 고령화 역시 겹쳐 있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주했으면 더 인구가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약 29,435명이 이제 거기에 살고 있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40명이다. 240명이면 뭐 적은 인구 밀도는 아닙니다. 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그 제곱킬로미터당 한 300명 넘는다고 해갖고 세계 최고라고 그랬는데 240명이면 뭐 만만치 않네요. 일본도 1억이 넘는 그 인구의 그 땅덩어리 위에 섬에서 살려니까 인구 밀도가 높죠. 높은 편입니다. 자, 인구 통계로 봐서 일본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오바마의 인구는 지난 50년 동안 4만에서 3만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해왔다. 예, 이게 뭐 저출산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후현이 어, 그 이제 지방이고 시골이다가 보니까 뭐 일본도 그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밀집하는 대도시로 밀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 면적은 233.09 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다라는 얘기죠. 오바마 씨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서 미국 등지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일본어로 작은 해변을 뜻한다. 그러니까 작을 숫자에 저 병자가, 저 병자가 그 물가 그런 뜻입니다. 뭐 삼수변 있듯이. 그래서 이제 물가니까 이제 해변이죠. 바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작은 해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후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 그 후현 중에서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쪽으로는 이제 시가현, 북쪽으로는 동해의 와카사만 해안에 접해 있다. 그 교토, 어, 교토이죠, 교토. 교토 북쪽에 있으며, 그러니까 교토가 우리 동해안 쪽에 연해 있다는 게 아니고, 교토의 북쪽이니까 그 교토 북쪽이 동해안에 이제 연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동경에서는 기차로 약 4시간에서 7시간 거리에 있다. 그래서 4시간에서 7시간이면 뭐 거의 뭐 2배의 편차인데 아마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간선을 이용했을 때 있고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래철도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의 뭐 무궁화호라든가 뭐 이제 그런 기차를 열차를 이용했을 때에 이제 걸리는 그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기후를 볼까요? 습한 아열대 기후가 되겠네요. 캐펜. 이 캐펜이라는 게 아열대 기후를 뜻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분류가 CFA고 제가 참 이 기상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어갖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열대 기후. 그래서 이제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열대다 보니까 이제 어, 비가 많이 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습하죠. 우리나라 그 장마철에 그 이제 아주 습하듯이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폭설이 있는 그런 추운 겨울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기온은 14.8도, 8월에 27도로 가장 높습니다. 27도면 뭐 그렇게 뭐 더운 그 지역은 아니네요. 우리보다 우리도상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 30도 넘는 경우가 뭐 흔히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일호는 3.8도. 네, 뭐 저 정도면 뭐 살만한 수준이겠네. 금년에 뭐 영하 10도, 15도 막 이렇게 내려간 거 생각하면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평균 강우량이 2018.7mm. 9월이 가장 습하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시작하는 그 가을 날씨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9월이 돼도 이제 그 습도가 굉장히 높고, 연평균 강우량이 2000mm가 넘는 그런 그 아열대 기후가 되겠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본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시아 대륙의 연안 항구로 발전했다. 뭐 동해에 연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교육이 있을 수는 주로 이제 그때는 외국 출발 지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분 시대의 지역 무덤에서 중국의 유물이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계속 그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부터 오바마 지역에 소금과 해산물이 야마토 왕조에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나온 소금하고 해산물이 그 이쪽 그러니까 야마토 왕조니까 그 혼슈 본토에 있는 그 이제 뭐 왕조가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뭐 곡물로 상납을 했든 아니면 무역을 했든 그쪽으로 공급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리츠료.
리츠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읽으면 율령이죠. 율자가 이제 일본어로 음독을 하면 리츠가 돼요. 리츠. 그리고 령은 료가 되죠. 그래서 리츠료. 즉 법령에 의해서 뭔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권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네요. 리츠료 하에서 오바마는 아카사 지방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한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 역할을 했으니까 상당히 융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와 헤이안 시대에는 많은 사원과 문화 유적이 오바마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는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관광 프로모션에서 가까이 나가라고 이제 오바마 시를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바마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그런 해변이니까 뭐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놀라울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지리적 여건이 갖춰진 데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의 산조맛집, 삼정점, 세 번째 뭐 거리다라는 얘기죠. 그 지역에는 중국 본토와 무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건물과 주택들이 있다. 같은 얘기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도 시대, 강호 시대죠.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오바마 공원의 저가 맛집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박현가강이죠. 그 막부, 그 이제 막부가 있죠. 여러 막부가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막부 정치를 이제 종식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하나의 그 중앙 집권 체제, 글쎄요. 어떤 그런 체제로 이렇게 하나의 정권으로 통일된 게 이제 지금은 아니죠. 그 근대화가 되던 시절에 그 이제 천황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천황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천황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힘을 못 쓰던 그런 시절이 바로 막부 시대죠. 이 막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천황이 마치 신격화돼갖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 현대질 장식을 이제 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사가이 가문의 한 분파가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889년 4월 1일 현대지방자치제도가 수립되면서 오바마 마을이 만들어졌다. 즉 1889년이면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거의 원숙해진 그런 시절쯤 되겠죠. 우리나라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명치유신이 있었어요. 1951년 3월 30일 주변 시정촌과 합병한 후에 이제 시로가 승격이 됐다. 예. 조금 여러 마을을 합쳐갖고서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시가 되죠. 우리나라도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될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도 저출산 문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다. 도시화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바마는 1978년 7월 7일 일본인이 북한 요원에 의해서 납치된 장소 중에 하나다. 이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인들을 북한에서 막 납치를 해갖고 음, 거기서 이제 북한 그 여자 공작원들한테 일본말을 가르치고 그 이름이 메구미인가 그랬죠 아마. 그 메구미한테 그 교육을 받고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김현희인가 그렇죠. 예. 칼기 파팔기 그 중동에서 오는 비행기 폭파시킨 그 사건 아마 그때 그 김현희가 이 납치된 북한에서 납치된 일본인들이 일어 교육을 시키고 뭐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읽은 것 같아요. 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오바마 씨의 행정을 한번 볼까요? 직선 시장, 즉 직접 선거에 의해서 시장을 뽑는다 이거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8명의 단원제 시입법부가 있는 시장과 의회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군 구 의회가 있듯이 그렇게 이제 그 입법부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일본은 뭐 그럴 수도 입법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 정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죠. 당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구성이 하나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이제 중연하고 참여연하고 이렇게 그 양원제로 돼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 얘기고 이 지방정부로 내려가서 이제 당원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경제는 농업, 상업, 어업이 혼합돼 있고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와카사, 오칠, 젓가락
마노 액세서리 및 기타 공예 부위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예, 저런 특산품을 여기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제도를 한번 볼까요? 시가 운영하는 17개 공립중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있다. 그다음에 후쿠현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3개 공립고교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이죠, 우리나라가. 뭐 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은 또한 한 개의 특수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뭐 장애인 학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런 어떤 그 기능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이의 설립대학인데 그러니까 그 후이현에서 설립한 대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부터는 그 바로 오바마 씨의 분교를 이제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그 대학 내에서는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해양생물 보존 연구와 어류 배아 발생, 양식 재고 향상, 그다음에 어류 질병 및 미세조류 개화 분야로 유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경제학, 간호학, 예술민과학, 생명공학 뭐 이런 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로는 이제 JR이 지나가네요.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국도로는 27호선과 162호선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철로가 있고 자동차 도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남해 도시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관계가 있고 지역 명소로 국정공원, 각종 유적지, 사원, 수도원, 박물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제로는 오미즈 옥구리, 미즈가 물이죠. 옥구리, 옥구리는 어디 보낸다. 이게 보낼 수동자죠. 옥구리가. 그러니까 물을 보낸다. 물을 운반하는 축제. 그래서 물을 운반해서 어디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축제가 매년 3월 2일 날 열리네요. 일본 축제를 맛집이라고 하죠. 맛집이. 그래서 온유강, 온유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서 사원의 주요 형상에 바치는데 사원 쪽으로 이제 운반하는 거네요. 그 행사의 시작이 약 1200년 전 그 이전부터 그런 축제를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바마 씨인데 오바마 그럼 미국 대통령하고 관계를 한번 볼까요? 뭐 이름이 같으니까.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면은 오바마가 상원의원으로서 이제 2006년에 일본 텔레비 네트워크, 일본은 텔레비전이라는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텔레비전이죠, 사실 텔레비전. 근데 일본은 이런 발음을 못해요. 그리고 텔레비전 이렇게 끝까지 발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 텔레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이 든 사람은 텔레비를 합니다. 일본 그 뭐의 잔재예요. 2006년 일본 텔레비 네트워크 TBS와의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일본으로 온 겁니다. 오바마가.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상원 의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리다 공항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죠. 입국 심사하는 입국 그 심사관이 딱 보면서 오바마 상원 의원이 이제 여권을 딱 지시하니까 오바마 자신의 그 고향이 오바마다 이름이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시청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텔레비 네트워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심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오바마 시청에서 들은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획기적인 일이죠. 와, 그 미국의 상원의원이 오늘은 흑인인데, 뭐 저 때는 이제 뭐 대선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물 정치인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우리 고향 이름하고 똑같다. 우리 도시 이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시장이 무라카미 도시오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 그 자기네들의 그 이제 특산품 아까 쭉 얘기했었죠. 57 젓가락 세트 그다음 도시에 대한 그 DVD 그러니까 뭔가 그 도시에 대한 그 소개 내용을 기록한 어, 디스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권 행보에 무은장국이 전한 편지를 갖다 보내. 그러니까 저때 이제 대권 행보를 나선 상태죠.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 그렇게 우리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 오바마 시장이나 그 주민들이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의원이 이제 대선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많은 지역의 기업이 임선거 파티를 이제 막
조직을 하는데 고 오바마 이런 포스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I love 오바마 이게 티셔츠도 판매하고 거기에 오바마 얼굴이 새겨진 막 과자를 갖다가 또 생산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바마 시에서 마을의 선물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나는 우리 이 위대한 두 나라, 즉 미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나라의 지속적인 우정과 더 좋고 더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오바마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런가 하면 오바마라는 성을 가진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죠. 호병이니까 그야말로 작은 해변. 우리의 선조는 작은 해변이야. 뭐 작은 해변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시족이 생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오바마라는 성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시장은 일본 언론에 버락 오바마 동상을 오바마라는 이름의 위대한 역사적 순간의 표시로 시청 앞에다 오바마 시청 앞에다 이제 동상을 세울 거다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09년 1월 20일 날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 1월 20일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씨가 이제 사원에서 훌라춤을 추는 여성들과 함께 취임식을 갖다 축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바마 시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009년 11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고교 산토리홀에서 열린 연설에서 오바마와 시민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오바마 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서 오바마, 일본에 오바마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지지와 협조, 그다음에 축하에 감사한다. 뭐 이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오바마 시와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진짜구나 하고. 그래서 2013년에 오바마 시장 마츠자키 고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통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을 갈 때 그 총리를 통해서 빨간 칠펜을 주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제 빨간 칠펜을 갖다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글쎄요, 빨간 칠펜이라는 게 아까 그 오칠을 한 그런 그 특산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후쿠이현에 있는 오바마에 대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가면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상과 같이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일본의 오바마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배워를 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뭐 자기 고향 굉장히 자랑스럽죠, 사실. 늘 가고 싶고 가면은 이제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 품같이 편안하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네, 저도 이제 뭐 서울 와서 이렇게 서울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이 가죠. 네.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2일인데, 3월 2일이 이제 오바마, 그, 데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오바마 시와 오바마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3월 3일이죠. 3자가 두 개 겹치니까 이제 삼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삼겹살 데이. 네. 삼겹살. 맛있죠? 네.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니까 많이 가서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을 드시기를 권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의 날이네요. 납세의 중요성을 알려 납세 정신을 일깨우고 국세청 발주일에 맞춰서 제정한 날이다. 예, 관련 부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 예, 세금을 잘 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또 국립공원의 날이 되겠네요. 환경부 주관인데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일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3월 1일 오바마 데이를 다음으로 해서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납세자의 날, 국립공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모티콘이 윙크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손짓을 하고 있네요. 자, 이상 여러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